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정년연장이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다 숙련 인력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법정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만 60세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로 3년의 차이가 있고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다 보니 최대 5년 동안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소득 공백 상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년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번에 당 차원에서 연내 입법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7년부터 정년은 만 63세로 연장되고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업 규모나 노사 합의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산술적으로 보면 1967년생부터 오는 2027년 만 63세의 정년 연장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1970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정년 체제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년 연장을 두고 청년과 장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문제는 이것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일자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정년 연장의 대타협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찬반 논의는 분명합니다.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해 인력난과 연금 부담을 덜 자는 쪽, 그리고 청년 일자리 축소와 기업의 비용 증가를 걱정하는 쪽입니다. 이 논쟁의 전제는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 60세를 채운 노동자는 전체의 17.4%, 남성은 4명 중 1명, 여성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평균 52.9세에, 2차 세대는 46.9세에 일터를 떠났습니다. 세대가 젊어질수록 퇴직 시점은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년제 도입률 역시 300인 이상 기업은 90%가 넘지만 300인 미만은 22% 수준에 그칩니다. 결국 정년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주어진 제한된 권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체 노동자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년에 닿기도 전에 일터를 떠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립니다. 60대의 절반 이상, 70대 후반에도 3사람 중 1명은 생계를 위해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퇴직이 곧 은퇴를 뜻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년까지 갈 수 없는 대다수의 80%를 차지하는 노동자에 대한 논의, 누락된 다수의 삶에 대해서 좀 가시화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노년의 노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계 수단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년 연장은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제도 안에 포함되고 누가 그 밖에 배제되어 있는가의 문제로 확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올해 10년차 택시기사인 김찬중 씨. 12년 전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당시 55살이었습니다. 큰 놈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고 작은 놈은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소득이 딱 끊긴 상태에서 참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 보니 마지막 노후 대책인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조기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조기연금을 수령을 해서 생활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법정 정년 연령은 만 60세지만
이를 지키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한 금융사가 조사한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 반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점차 늦춰져 소득이 전혀 없는 구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수급액이 깎이는 걸 감수하고 조기 수령을 택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노년층의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 OECD 주요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한국노총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수는 한정돼 있고 여전히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층은 정년 연장 논의 자체가 달갑지 않습니다. 젊은 층이 아무래도 사회 경험을 안 해봤다 보니까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젊은 층에게 더 유리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청년들에겐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고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금 고갈과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이상 정년 연장 논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30만 명에서 40만 명씩 줄거든요. 다만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복잡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또 재벌 오너들과 정치인들이 고령의 나이에도 자리를 지키는 반면 월급쟁이 직장인들만 빈곤으로 내몰린다는 비판도 높습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85살, 김승현 한화 회장이 71살, 정년 연장을 반대한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72살입니다. 경사노위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 연장 등 고령층 계속 고용 방안을 이르면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